최근 메모리 주식들이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마이크론도 고점에서 크게 밀렸고 샌디스크 역시 최근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주가만 보면 시장은 이미 메모리 여팡의 피크아웃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워낙 빠르게 올랐고 기존 업체들의 증설에 더해 CXMT와 YMTC 같은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기술 추격과 생산 능력 확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6년 2분기 YMTC의 글로벌 낸드 출하량 점유율은 14%까지 올라왔습니다. 결국 시장은 지금은 메모리가 부족하지만 공급이 늘어나면 결국 또 공급 과잉이 오는 것이 아닌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AI 에이전트 시대의 진짜 명목은 연산 능력이 아니라 메모리다 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동조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샌디스크,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와 인베스터 데이 내용은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먼저 샌디스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샌디스크는 이번 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372% 늘어난 약 90억 달러, 매출 총이익률 84.6%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실적 숫자가 아니라 회사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입니다. 샌디스크는 지난 실적 발표에서 이미 새로운 장기 계약 구조를 공개했습니다. 8개 고객과 맺은 총 계약 가치가 최저 가격 기준 939억 달러이고 가격이 바닥까지 내려가도 해당 계약 물량의 매출 총이익률은 약 80%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8월 13일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이걸 한층 더 못 박았습니다. 회사는 불과 2분기 만에 고객 수요 가시성이 3개월에서 4년 이상으로 늘었다고 했습니다. 분기마다 가격을 협상하는 회사가 이제 공급의 절반에서 3분의 1을 몇 년짜리 계약으로 미리 잠갔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장기 수익성 전망입니다. 회사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출 총이익률 80% 안팎의 영업이익률을 무려 75%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차세대 기술인 HBF, 고대역폭 플래시가 아예 빠져 있습니다. HBM과 같은 읽기 속도에 용량은 8배에서 16배인 이 제품을 회사는 아직 모델에 안 넣었다며 순수한 추가 상승 여력으로 남겨뒀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위협은 어떨까요? CXMT는 작년 매출이 156% 늘었고 상장 첫날 471% 폭등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위협이 될 것 같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이 기업이 파는 제품의 가격이 중국에서 만든 제품치고는 싸지 않습니다. CXMT의 메모리 가격은 한국, 미국 메모리 3사보다 겨우 5%에서 10% 쌀 뿐입니다. HP, 에이서가 CXMT가 만든 메모리를 쓰는 것도 가격이 싸서가 아니라 물량이 없어 구매한 것입니다. 또한 돈 되는 HBM에선 아직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입니다. 추가로 세미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CXMT의 HBM 수율이 25% 수준이고 EUV 장비가 없어 골드만삭스 같은 곳은 범용 D램 공정만 봐도 CXMT가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과 2년에서 3년의 격차가 난다고 봤습니다. HBM은 여기에 고급 패키징까지 필요해 벽이 더 높습니다. 물론 CXMT와 YMTC의 빠른 증설은 분명 위험 요인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최근 매치 액트를 통해 중국 업체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구매뿐 아니라 장비 서비스까지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CXMT와 YMTC가 직접 규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공급 확대 속도 역시 생각보다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증설을 다 감안해도 마이크론은 타이트한 업황이 2027년 이후까지 이어지고 2027년은 2026년보다 오히려 더 타이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급사들은 이제 동시에 고객 돈을 미리 받고 5년짜리 취소 불가로 하는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16개의 SCA를 체결했고 180억 달러의 현금 약정을 확보했습니다.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계약은 5년짜리 취소 불가 테이크 올 페이 계약입니다. 게다가 HBM4E부터는 고객별 맞춤형 설계가 시작됩니다. 공동 설계와 인증 비용 때문에 상당수 프로젝트가 한두 개 공급업체 중심으로 일부는 단독 공급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걸 메모리가 점점 ASIC 같은 주문형 시장이 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계약으로 물량이 잠기고 설계로 공급사가 잠기니 예전처럼 가격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추가로 마이크론은 지금 공급을 늘리고 있는데도 공급이 언제 수요를 따라잡을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데이터 센터 고객에게는 원하는 D램 물량의 절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앞서 다뤘던 HBM 때문입니다. HBM3 100비트를 만들려면 일반 DDR 약 300비트의 생산 능력을 포기해야 합니다. 대략 3대1인데 HBM4, HBM4E로 가면 이 비율이 더 나빠져서 HBM4E에선 거의 4대1까지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AI 때문에 HBM을 많이 만들수록 일반 DRAM 공급 능력이 더 빠르게 사라지는 겁니다. 반대로 AI가 요구하는 메모리는 계속 커집니다. 마이크론에 따르면 에이전틱 AI는 같은 작업을 처리하는데 일반 채팅보다 5배에서 30배 더 많은 토큰을 쓴다고 합니다. 컨텍스트 윈도우가 커지고 AI가 더 복잡한 일을 할수록 DRAM뿐 아니라 KV 캐시를 저장할 낸드 수요까지 함께 늘어납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여기서 더 먼 미래까지 보고 있습니다.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로봇 한 대에 수백 기가바이트의 DRAM과 수 테라바이트의 SSD가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각 반응해야 하고 클라우드가 끊겨도 스스로 판단하려면 기능, 안전, 보안을 로봇 몸 안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로봇이 앞으로 10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배치될 규모를 곱하면 그 숫자는 천문학적입니다. 마이크론은 로봇 산업이 이번 2020년대 말부터 빠르게 커져 2030년대 초에는 기하급수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만으로도 벅찬 수요 위에 이런 새 수요층을 통째로 얹히는 겁니다. 물론 세 가지는 꼭 짚어야 합니다. 첫째, 가격 상승 둔화 속도입니다. 완만하게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둘째, 회사들이 말하는 낸드 시장 3배나 로봇 폭발 같은 그림은 파는 사람 입에서 나온 전망이고 중국 시장까지 포함한 숫자라 아직은 그대로 다 믿지 말고 앞으로 나올 실적 발표에서 반드시 숫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이 5년 계약이라는 게 진짜 불황을 아직 한 번도 안 겪어봤습니다. 여기에 2028년 이후 신규 팹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진짜 지켜볼 건 단기 가격이 아니라 취소 불가 계약이 얼마나 더 쌓이고 새 공급이 2028년에 실제로 도착하느냐입니다. 추가로 메모리 관련 소식이 나온다면 다시 영상 제작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작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